진료와 연구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청 교수가 시간을 쪼개 틈틈이 몰두하는 작업이 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유방암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바로 알기라는 홈페이지인데 매년 3만 5천 명 이상이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시대. 그가 운영하는 유방암 바로 알기 홈페이지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다. 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환자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병원의 의료진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외래 적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가서 물어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글을 쓰시게 되고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려서 환자분들이랑 이런 소통의 창을 만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진단부터 회복까지 환자 곁을 지키며 함께 걷는 긴 여정.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성 환자가 대부분인 유방센터 외래진료실에 간혹 의외의 환자가 찾아온다. 모욕을 하다가요. 양쪽 가슴을 이렇게 좀 만지는 과정에서 왼쪽은 없는데 오른쪽 하나만 이렇게 좀 그런 조그마한 망우리가 잡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성의 질병으로만 여겨지는 유방암. 하지만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0.4%는 남성이다. 네, 한 1, 2년에 한 명 정도 암으로 판명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 환자분이 있을 때 유방 초음파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유방암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숫자가 되게 적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죠. 한번 제가 만져볼게요. 네. 사실 남성 유방암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성 유방암에 비해 진단 시기가 늦어 병기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성 환자에게도 유방 초음파 검사는 필수다. 남자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오세요, 유방센터에. 근데 전부 다 증상이 아버님이랑 똑같아요. 혹이 있는 게 아니라 유방 조직에 거기 뭉쳐 있는 건데 그게 암으로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너무 신경 쓰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약을 좀 써서 없애볼 수도 있고 그냥 유른 주위로 칼을 대서 이 부위를 좀 떼낼 수도 있어요. 다행히 대부분은 암이 아닌 여성형 유방증으로 진단된다.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료 자체가 우선은 안심시켜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암으로 발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 이런 치료 옵션들 다 설명드리고 검사해서 문제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진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다른 데 장기들 검사한 거 보니까 전이 없다고 나왔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수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는 시간. 유두도 절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은 살려볼 텐데 만약에 수술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유두에도 젖꼭지에도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떼야 되니까 뗄 거예요. 절대 큰 수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셨어? 이거 촬영하기 전에는 아픈 거 통증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촬영 이후에 가끔씩 통증이 찌릿찌릿하죠.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다 유전자 검사 얘기를 이런 경우 대부분 그 통증은 암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다. 유방암 진단되면 그때부터 다들 아프다 그래요. 근데 유방암 때문에 아픈 건 아닐 거고 보통 이제 유방암이나 혹들은 안 아파요. 아픈 이유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셔서. 그래서 아픈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술을 앞둔 환자는 앞둔 대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받은 대로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방암 환자들. 의사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불안을 내려놓는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일 수술 간단한 수술이고 큰 수술 아닙니다.
교수님만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네. 잘 계셨죠? 성형외과 갔다 오셨어요? 유방암 투병 과정에서 가족과 의료진의 정서적 지지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의 의지와 신념은 환자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청 교수는 주말에도 회진을 거르지 않는다. 궁금하신 거 없으셔? 적어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네. 림프부터 재발을 하는 아니요, 바로 다른 장기에 전이를 할 수도 있고 림프에 재발을 할 수도 있고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걱정이 질문이 되고 질문이 안도로 바뀌는 시간. 환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위한 용기를 내게 된다. 또 궁금한 거 적어두세요. 맨날 환자분들 까먹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유방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까지 유방센터를 구성하는 주요 분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BCS를 했는데요. 라테랄 바진이 물렸다고 나왔거든요. 유방암의 치료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세부 아형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 등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조합해야 한다. 그래서 각 분과 전문의의 협업이 곧 치료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 이거는 다학제 진료고요. 각자 여러 맡은 분야, 전문 분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모여서 하면 아무래도 즉석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요. 또 이렇게 환자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설명을 또 더 잘 이해시켜드리는 자리라서 이런 자리가 또 환자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 다학제협진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환자 본인이다. 유방암이요. 그냥 무너졌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죠. 그냥 보통 멘붕이라고 하는 그 상태죠. 유방암 진단의 충격 그리고 낯설고 어려운 의학 정보들 속에서 그간 계속 길을 잃은 듯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학제 협진은 그런 환자를 치료의 중심으로 다시 초대하는 시간이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상의하고 환자분께 이제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환자는 비로소 진료실에선 묻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항암을 했을 때 제가 항암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이득은 한 어느 정도 될지, 제가 항암을 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 돌봐야 될 또 환자가 있거든요. 의사들 역시 이런 자리에서 환자의 실제 삶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진단 데이터 수치로는 알 수 없었던 환자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치료 방향을 함께 결정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궁금한 걸 이렇게 또 여러 진료과 선생님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고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치료들을 다 잘 따라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협조해주고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그냥 그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환자 개인에 대해서 뭐 깊은 관심이나 그 상황을 고려해 준다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모든 분들 앞에서 제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거를 편안하게 이제 여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자세하게 다 공개해서 다 알려주시니까는 우선은 제가 제 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안심도 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치료를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유방외과와 성형외과가 함께하는 동시 협진 수술이다. 이분은 연기암, 관상피내암으로 진단되신 분이시고 연기암일 때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수술 전에 시행한 유방 MRI에서 평가를 했을 때 병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절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방외과가 종양 제거에 집중하는 동안 성형외과는 재건 수술을 위한 인조 진피와 보형물 준비에 들어간다. 이게 인조 진피라는 건데요. 우선 인조 진피를 이용해서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기 관상피내암이지만 암세포가 유방 전체에 퍼져 있어 전절제가 불가피한 환자.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유두와 피부는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유방암 동시 재건 수술의 목표다. 수술은 잘 된 것 같고 유방도 다 깨끗하게 절제를 했고 이제 유두를 살렸는데 유두에도 이제 남은 암세포는 없다고 이제 동결절편 검사에서 나와서 유두는 잘 보존을 했고요. 지금 겨드랑이 감시림프절도 2개를 절제를 했는데 아마 전이가 없을 것 같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이대로 잘 끝나고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잘 마무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약간 라테랄 쪽이 살짝 얇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일단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유방외과의 역할은 모두 끝난 상황.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이어받는다. 피부 절제가 있었어요. 한 3mm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거 할포트로픽스카 그 부분만 좀 뗐어요. 2개의 전문적인 수술이 환자 1명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양을 만들고 세심하게 부피를 비교하고 하는 걸 아무래도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좀 더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협진을 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재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유방암을 절제한다는 건 암 수술이기 때문에 유방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집도의가 재건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재건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유방암 전절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방 재건이 시작됐다. 발판 저한테 주시고요. 일반 셀라인 이리게이션 할게요. 우선 보형물을 삽입할 부위와 주변 피부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인조 진피로 피하 조직을 보강하고 보형물이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다. 마지막 단계는 실리콘 보형물 선택 및 삽입. 이땐 좌우 대칭과 윤곽, 높이를 꼼꼼히 확인하며 가장 적합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해 잘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수술 끝났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수술이 마무리됐다. 예,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습니다. 일단 저희 유방 재건 수술의 목표가 유방 절제술 후에 유방의 모습이 절제 전 외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데요.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상실감이 덜하고 가슴의 외형을 보고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질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유방암 생존자 연구회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영양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과 관련 패턴과 관련된 이런 것 가지를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좀 파악하고 또 불편한 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환자의 삶이 수술 이후에도 계속되듯이 의사의 치료도 단지 수술실과 진료실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임상 라이브러리는 이제 22년에 유방암, 이암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신장암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의사들의 고민은 진료실 너머에서도 계속된다.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 후 겪는 변화와 불편, 그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다. 전국의 유방암 전문의들이 각자의 고민과 경험 그리고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저희가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일 때 결국은 스테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암 공공 라이브러리 병리 표본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유방암은 16,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더 나은 치료를 향한 의사들의 질문은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나 문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고 새로운 치료법이나 여러 가지가 워낙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옛날 치료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최선의 치료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이런 학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모임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유방암 치료. 다양한 치료법들을 조합하고 거기에 의사 개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더해지면 희망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된다. 그렇게 환자들의 삶이 바뀐다.